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5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속에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무릎을 탁 쳤던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하버드 의대에서 가르치시는 심리학자이신 스튜어트 아벌론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발표되었던 연구이고 또 그에 관련된 책이 이미 2018년에 출판되었으니 이 세상에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다만 제가 알고리즘의 축복으로 인해 최근에 알게 되어서 그분의 강의를 좀 들어보고 책도 읽으면서 무릎을 쳤다. 그러니까 저한테 최근에 알게 된 거다. 그리고 또 자기 소멸을 경험한 내가 없는 친구들에게 정말 나누어 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는 길었지만 이분의 연구를 대표하는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Kids do well if they can, not if they want to. 아이들은 잘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잘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것을 잘 못할 때 그것이 대체로 의지 부족이나 동기력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시스템이나 가족 안에서 돌아가는 상벌 시스템이나 보상 체계를 잘 들여다보면 의지를 발휘하고 동기를 북돋아서 뭔가를 해냈을 때 칭찬과 상이 주어지고 보상이 없거나 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고 동기가 강한데 필요한 스킬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면요. 아발론 교수님의 연구는 주로 소년원이나 소아청소년 정신병동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분이 초년생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이런 연구를 하게 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해치고 또 죽이고 법정에 선 어린 범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젊고 왕성한 혈기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까? 이렇게요. 그 말을 들은 범인은 아발론 교수님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을 했었다면 죽였겠어요? 이 대답은 아발론 교수님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죠. 또 한 번은 소년원에서 난동을 많이 피우는 한 소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 소녀가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잘 살고 싶은지, 하지만 그게 좀처럼 안 돼서 얼마나 괴로운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들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 이상일 수 있고 어쩌면 생각할 줄 몰라서 사고하고 판단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의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하죠. 이분이 하신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나누려면 한참이 걸리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하신 연구 전체라기보다는 이 말 Kids do well if they can, not if they want 이 말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간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연습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일일 뿐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박약이라고 동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정말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모진 말을 하면서 상처를 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서 익혀야 할 스킬이고
자신의 판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학습하고 연습해야 할 기술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하며 알고 있는 것을 유연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상황에서 좌절과 고통을 감내하고 매니지하는 것도 학습하고 연습해야 할 스킬이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배우고 연습하고 습득해야 할 스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네가 진짜 원하면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어떤 부분으로는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가 있으면, 동기가 부여되면, 진심으로 바라면 지금 운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은 배우고 연습하고 습득해야 할 기술인데도 말이죠. 또 혹시 여러분이 종교가 있으시다면, 저는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인들이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운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의지와 동기를 넘어 신앙심을 가지고 운전 못하는 자신을 채찍하게 하기도 합니다. 운전은 배우고 연습해야 할 기술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자신의 인생을 잘 못 살고 있을 때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한 적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제대로 살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 본인 아닐까요? 어느 누가 나는 내 인생을 막 살아야겠다, 대충 살아야겠다, 나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내 마음은, 내 몸은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와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왜 그러냐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냐고 혼낼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하다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나도 잘하고 싶지, 나도 잘 살고 싶지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잘못하고 자꾸 실수가 나고 자꾸 안 되는 부분을 마주하면서 자기를 다그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든 의도까지 부정하면서 나를 상처내는 일이 되고 말 테니까요. 내 마음 중심의 의지와 의도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운전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나면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지금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너무 좋은 정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배워야 하는 부분들의 주제를 뭐 책으로나 팟캐스트, 유튜브 비디오, 블로그 여러 곳에서 찾아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영역들도 조금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고, 누가 이런 걸 몰라서 배울까 했던 영역들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다만 일반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의 객관적인 자료나 연구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스킬이나 기술들을 배우면 그것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내가 없는 당신들인 저희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 어떤 기술도 어떤 스킬도 한 번 머리로 이해했다고 완벽하게 습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았으면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말로 불가능한 요청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가 결국 자전거를 타는 기술을 배워서 두발 자전거를 아빠가 잡아주지 않고 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어렵지 않게 서울 시내 한복판을 지금 당장 잘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알면 곧바로 제대로 하기를 바라죠. 더더군다나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면, 특별히 좀 나이가 있거나 성인이면 기대가 더 큽니다. 아니 너 지금 중학생인데, 너 고등학생인데 이걸 이렇게 해?
너 아직도 애기야?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다그치죠. 또는 이제 자신에게도 아니,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어른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이걸 못해? 한 번 말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 막 다그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어른이 다 돼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또 배우고 또 막 자전거를 탈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다 되어서 박사학위를 따고도 자전거를 배웠지만 잘은 못 탔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됐다고 박사학위를 땄다고 배우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자전거 실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남편하고 자전거를 종종 탔었는데 남편은 다 큰 어른인 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저를 대단히 과대평가해서 저를 데리고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시골 동네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차도에서 인도로 가는 턱에 부딪혔고 크게 넘어지게 됐죠. 처음엔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왜 넘어지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서 눈물이 나는 내 눈앞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서러움이 막 복받치더라고요. 이런 해프닝을 겪고 나서 남편과 저는 저의 자전거 스킬의 실력의 현 주소를 저희 남편도 저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는 그날로 사이클 자전거를 압수당하고 일반 자전거로 아주 안전한 길을 다니는 것만 허용되게 되었고요. 사이클 자전거로는 어디 넓은 평지에서 사람 안 오는 데서 왼쪽으로 턴하는 법, 오른쪽으로 가는 법 이런 거를 연습시켜 주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 배우면 어떤 면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두뇌나 몸이 더 굳어지게 되고 배우고 습득하는 속도가 어린 시절에 비하면 좀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해 속도가 또는 상황의 판단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술이나 스킬을 연습하고 습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고 이해했던 일들을 온전히 기술로 습득하는 데에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부부가 서로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고 보니 아내보다 요리나 집안일을 더 잘하는 남편들이 훨씬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안의 아버지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후에도 집안일이 서툴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얼마나 자기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지 흉을 보는 일들도 많았고요. 아우 우리 남편은 설거지를 한번 시키면 고춧가루가 그대로야. 내가 다 다시 해야 돼. 그러느니 안 시키고 말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의 공감을 샀고 그러느니 내가 하지라는 결론이 집안일의 여러 부분에 붙게 되었고 당연하게 느껴졌었죠. 혹은 그런 자세로 할 거면 하지를 말지,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를 말지 이런 원망의 소리도 많았죠.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지 원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 말에 입각해서 보면 고춧가루를 남기고 설거지한 이유는 아직 설거지의 기술이 연습이 다 안 됐고 습득이 다 안 돼서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설거지를 나누어서 하는 부부로 늙고 싶다면 그 기술이 습득될 때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왜 고춧가루를 남겼냐, 왜 제대로 못했냐,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을, 때때로는 열등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스킬을,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죠. 만일 제대로 되지 않은 설거지의 결과물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계속 다시 하고 타박하면 상대방은 죽을 때까지 설거지를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과 연습의 문제, 기술과 훈련의 문제일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게
왜 아직도 이걸 못해?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타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집안일의 영역이든 공부의 영역이든 일터에서의 업무의 영역이든 혹은 저처럼 아니 아직도 내가 없는 당신처럼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야? 라고 다그치는 마음의 영역이든 그거 의지의 문제 아니래요. 그거 동기부여의 문제 아니래요. 그거 다분히 학습과 연습의 문제, 기술과 훈련의 문제래요. 한편으로는 의지박약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못하고 실수하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니까 캄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자꾸 넘어져도 자꾸 시도해서 결국은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요. 자꾸 실패해도 자꾸 연습해서 내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타박만 하다가 결국은 못하는 사람, 나로 못 사는 사람이 되기는 더 싫어서요. 의지박약만은 아니고 연습 부족이니까 연습을 잘 해보리라는 결심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잘 연습되어서 결국은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화이팅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